안녕하세요. 일주 분석 강의를 적용하는 방법. 저의 강의와 저의 일주 분석에 대한 모든 강의들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공통으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늘 주장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인데요. 일주 분석과 강의를 적용할 때, 자, 일주 분석만 보고 아우 미친 여자냐 막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요. 자, 이 명리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자연 법칙, 제가 늘 주장하는 자연 법칙, 20대, 30대, 30대, 20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20대, 60대, 20이다. 또 이쪽으로 묶으면 50대 50이다. 반반이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을 묶으면 20대 80, 이쪽과 이쪽을 묶으면 80대 20 해가지고 2대 8, 8대 2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것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 중에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극도의 비만의 확률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모집단과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런 거는 그냥 만들 일이고, 나는 명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답을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 자,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극도의 비만일 확률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2대 3대 3대 2에서 자, 극도의 비만인 경우 자 20의 얘기죠. 이쪽으로 해도 다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 다닌다는 것은, 일단 차가 없고 걸어 다닌다는 것은, 걸어서 모든 일을 다 본다는 것은 어쨌든 살이 안 찔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중에서 비만일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자 20에서도 또 2대 6대 2로 또 나눠집니다. 80인 경우에도 2대 6대 2로 나눠지죠. 자,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극도의 비만 확률. 자, 그러면은 옆끝트리를 잡으면 돼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비만일 확률은 별로 없죠. 그러면 양쪽 끝트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20에서 나눠지는 거야. 2대 6대 2로 나눠졌을 때 극도의 비만 이쪽 끝트리. 자, 그러면 4명이잖아요. 2는 4, 4명이잖아요. 자, 극도의 비만 확률이 4%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 극도의 비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소시오패스의 자연 발생 확률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100명 중에 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썸머님도 벌써 인용해가지고 100명 중에 4명이라고 하고, 이 소시오패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양 모집단이고 뭐시고 다 해갖고 조사를 해본 게 100명 중에 보통 4명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공부 안 했어요. 그런 공부 안 했어요. 거기에다가 서류나 뭐 이런 거 찾아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원서 본 적도 없고요. 잉글리시로 써 있는 그 원서 그거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들이 저기 한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단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극도의 소시오패스가 자연 발생 확률이 20% 중에 2명. 그러니까 2는 4잖아요. 4, 4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 또라이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100명 중에 4명은 또 엄청나게 퍼주기만 하는 인간이 있겠구나. 자, 자연 법칙이라는 거는 바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똑같은 건데, 자, 반절로 갈랐더니 꼭 똑같이 나눠지더라. 단맛이 있어, 단맛이. 단맛이 있어. 그래서 딱 나눴더니 야도 단맛이 나고 자도 단맛이 나더라. 막 이렇게 꼭 똑같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음과 양이, S극과 N극이 반드시 반절씩 나눠지더라. 그러한 법칙이 바로 자연 법칙인데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확률, 이 확률, 그걸로 저는 이 숫자가 이 정도 존재하겠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을 대입해도 다 맞아요. 인류나 자연이나 국가나 경제, 계절, 뭐 현상, 어떤 것을 적용해도 다 적용이 돼요. 자,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면 극도의 비만 확률은 왜 또 16%냐? 여긴 4%라고 했는데, 자, 차를 타고 다닌다라는 가정이 여기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끝트리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차 타고 다니면 비말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 20에서 잡으면 안 돼. 80에서 잡아야 돼. 왜냐? 차 타고 다니고 안 움직거리고 직접 걸어 다니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 절대 살 안 찌는 사람 20% 빼놓고 살이 찔 수밖에 없는 80, 그러니까 여기 이 가정이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에서 찾는 것과 경우가 중간인 경우에서 찾는 것과 많은 경우에서 찾는 것, 이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나눠야 되냐, 이것이 딱딱딱 이 과정에서 딱 먼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극도의 비만이 발생할 확률은, 자, 80에서 2대 6대 2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2, 8에 16, 6, 8은 48, 2, 8에 16 해갖고 16대 48대 16으로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한 가지의 가정이 들어가면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2, 8에 16에서 16명이 돼버려. 16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16명이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음식을 고열량으로 주는 중에, 자,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극도의 비만 확률은 4%다. 그건 틀리죠? 옛날에 먹을 것도 없이 걸어 다니는 A하고 B, 먹을 것도 없는 환경 A와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서 B, 걸어 다니는 조건, 그 두 가지를 넣기 때문에 20에서 또다시 2대 4대 2대 6대 2로 나눠지기 때문에 1000명 중에 몇 명으로 다시 100명 중에는 이 4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명으로 퍼센트를 나타내서, 그래서 옛날에는 먹고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는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40이잖아요. 4에서 2대 6대 2니까 2, 4, 8, 8명. 그러니까 1000명 중에 8명이 돼요. 이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 중에서 이렇게 된다. 극도의 비만일 확률이다. 그러면 1000명 중에 8명이 된다는 사실. 자,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1% 미만이 0.8%가 돼버리죠. 만약에 이 조건을 하나를 더 걸면 0.8%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면 평소 운동량이 적어지는 상황 중에 이렇게 극도의 비만을 확률이 16%인데, 만약에 여기에 먹을 것도 많고 고열량인 사회다.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지죠.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걸어 다니지도 않고 차도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딱딱딱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16 곱하기 막 해 가지고 70%가 돼 버리는, 75% 정도 4명 중에 3명 이상이 뚱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조건이 무엇이냐를 딱 보면 '아 저거의 정답이 뭐가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나 논문이나 뭐 이런 걸 읽어 보질 않았어요. 그냥 '아 100명 중에 4 명일 수밖에 없다. 자연 발생률이 4 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단박에 그냥 이 자연 법칙,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으로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주 분석과 강의를 적용할 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10명 중에서 6명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4명은 다른 상황을 띄어요. 김치 하나만 보고 자 일주가 주된 재료가 일주예요. 그러니까 일주 분석이 자 주된 재료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6명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이 연월일 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일주만 갖고 보니까 얘가 김치야. 그러면 주재료가 김치야. 그러면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찜, 김치찜 중에서도 뭐 또 멸치가 들어갔냐, 뭐 참치가 들어갔냐, 돼지고기가 들어갔냐, 또 갈비가 들어갔냐, 막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상황이 맛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김치만 설명을 했다고 해서 다른 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김치가 주재료로 들어갔냐 아니면 부재료로 들어간 상황이냐. 일주가 비견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주재료로 들어가면 김치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주재료가 아니고 얘네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 가지고 다른 성분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 가지고 비식재관인 다른 성분이 더 훨씬 많아 가지고 주재료를 완전히 묻히게끔 그냥 조연이 되게끔 만들어 버린 상황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신일주라고 하더라도 식신일주의 기본은 득자부별이고 인자 애를 낳으면 정신 차려 가지고 '아 얘가 내 짝꿍이 아니구나. 남편 복이 없다. 배우자 복이 없다.' 여자의 경우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또 틀립니다. 여자의 경우 식상의 일주일 경우에 남편 복이 없고 사람 보는 눈이 쪼끔 낮아 가지고 가가 착하기만 하고 예쁘기만 생기면은 홀딱 넘어가 갖고 가하고 연애를 하면서 아기를 먼저 낳아 버리는 경우가 돼 버리고 이런 가닥 큰 가닥은 딱 똑같을 수가 있지만 자 근데 식신일주니까 식상의 일주니까 뭐 직장을 못 다니냐?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일 수가 있는데 다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남편이 살짝 바람을 피건 식상의 일주라고 해서 뭐 의사랑 결혼을 못 하냐? 합니다. 살짝 바람을 필 수가 있고 딴짓을 쪼끔 할 수가 있고 시댁 문제로 인해서 돈을 좀 뺏기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시집살이가 쪼끔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중전마마 같은 자 중전마마도 자 똑같은 중전마마지만 어떤 중전마마는 남편이 후궁을 못 두게 하는 중전마마가 있고 후궁을 몇십 명 둬 가지고 속이 갈래갈래 찢어진 그러한 중전마마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높게는 중전마마서부터 밑에 거지까지도 다 식신상관을 가졌을 때는 배우자가 쪼끔 딴짓거리를 좀 하더라. 각시밖에 모르긴 하지만 쪼끔 딴짓거리를 좀 하는 경향이 너무 높더라. 철이 없어서 고부 간의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이에요. 자 그 가닥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좋은 사주하고 나쁜 사주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똑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 장점과 단점은 항상 같이 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귀신하고 똑같아요. 천사가 똑같은 것이고요. 악마가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 악마가 하는 일의 결과는 좋은 일이 돼요. 왜냐?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어. 찔러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 일은 나쁜 일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 이제 저렇게 하지 말자. 뭐 이제 우리가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좋은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천사가 만약에 야를 키워주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막 기부를 해가지고 막 야를 막 예쁘게 키워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일 끝에는 그 당시에는 좋죠. 악마의 일은 그 당시에는 나빠요. 그지만 결국 선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천사의 일은 그 당시에는 선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음으로 지나가면 그게 악으로 그걸 이용해 먹는 자들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그래서 달이 보름달이 됐다 초승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 초승달이 됐다 요것이 계속 도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경제가 3년 동안은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굶는 그 시기를 겪고 나머지 9년 동안에는 그래도 평작 이상의 굶어 죽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해갖고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인제는 과학의 발달이 되면서 인간이 매우 의식이 성장하면서 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연 조절 말고 인공적으로 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인공적인 조절에서도 반드시 이 법칙이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 1등 국가가 뭐 제로금리를 해가지고 풀었다. 그러면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 왔다가 9년 동안은 그래도 조금 살만하고요. 금리가 좀 안정되고 막 이런 상황이 왔다가 요렇게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도 식신상관에 해당되는 막 개발도상국이랄지 약간 특이한 상황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약간 특이한 상황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고 1등 국가가 있고 플라잉 몽키에 해당되는 중간 부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고립되는 인성의 국가가 있게 되고 배째라 하는 국가가 있게 되고 야 내가 무기 개발하려니까 너희들이 그냥 나를 그냥 지원해 막 이런 국가가 반드시 20대 60대 20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자 공산주의면서 막 배째라 그런 국가가 4개국이 발생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1인자의 그 국가가 상위 그룹 뭐 1위, 2위, 3위, 4위 해가지고 그런 국가가 4개의 초인류 국가 그러니까 매우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 4개의 국가가 또 이쪽으로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재의 국가가 한 2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8개의 국가, 8개, 9개는 공산주의일 수가 있고 8개, 9개는 G7이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대 개국, 10대 국가가 가장 잘 사는 선진국 10개, 20개 이렇게 해갖고 딱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범위로 묶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경제, 국가, 뭐라도, 아무거나 적용해봐. 다 돼요. 이게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DNA예요. 그 사람의 DNA야.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다고 해서 시하고 말년에만 작용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연월일시가 뭔 얘기냐? 자,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얼굴을 딱 봐봐요. 그러면은 가가 이상하게 생겼다가 갑자기 예쁜 얼굴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얼굴에 그 아이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찌그마한 것에.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싹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커서도 야가 조금씩 커가지고 야 얼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오릴씨라고 하는 것은 DNA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각 성분 하나하나는 RNA, RNA 정도에 해당되겠어요. 그래가지고 DNA 구조 중에 일부분, 이 DNA라는 것은 그 인간의 운명, 이 운명이 쫙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싹 써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예요. 그래갖고 얘네가 만약에 야를 세포라고 치봐요. 예를 들어서 야가 세포 하나라고 치봐요. 그러면은 야는 백혈구요, 야는 적혈구요, 야는 플라즈마요, 혈장이요, 뭐시요 해갖고 이게 성분이 다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얘가 딱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거고, 얘네는 단독으로는 존재를 못해요. 이거 하나만 얘기해갖고는, 그것만 갖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냥 그 성분 중에 하나지, 하나 가지고는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이가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가 합을 이루는 현상. 얘네 여기서 합을 이루든 여기서 합을 이루든 합을 이뤘을 때의 현상과, 또 여기서 형충파해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야는 또 일주이면서 신살에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현침이랄지 뭐 병두랄지 여러 가지, 백호랄지 막 이렇게 재고랄지 도화랄지 막 이렇게 금요록을 형성한다든지 막 이렇게 이 신살들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공망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또 12운성이면서 오행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비견 겁재하고 관성들만 가득 차 있어. 근데 그러면은 말을 좀 못 해야 되는데, 비견 겁재는 말을 잘하니까 비견 하나밖에 없고 관성들만 있는데, 정인 재성이랑 인성이랑 뭐 다 갖추고 있어. 근데 식상만 없어. 식상만 없는데 왜 난 말을 잘하냐?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하냐? 그러면 둘이 막 합이 두 개 이상 있어. 그러면 식상이 온 거잖아요. 도화잖아요. 도화에 해당되면서 식상이 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식상만 없고 다 있어. 관성이 많아가지고 원래 말 못하는 애, 관성 노심초사하고 막 가슴에 막 그냥 불안이 커가지고 말 잘 못하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합을 이루는 현상이 나타났다거나, 또는 도화 좌우묘유가 막 이렇게 쫙 좌우묘유로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또 하나 목화토금수 중에 화로 이루어진 경우, 얘네들은 식신 상관은 없어. 근데 화로만 이루어져 있어. 화가 많아. 4개가 화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그것은 식상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행이 다 갖춘 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월일씨만 갖고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충파의 합, 또 얘네 그 글자가 어떤 글자를 띠냐, 화, 정화, 병화, 사오, 병정사오,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식상이 갖춰져 버린 거예요. 그럼 말 잘해요. 말하는데 무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마시고, 연월일씨랑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싹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김치는 누구나 다 담그죠. 자, 김치를 못 담그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 자, 김치를 못 담그는 사람도 있는데, 김치는 애지가는 사람은, 못 담그는 사람 100명 중에 20명은 못 담근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자, 20명은 못 담궈. 자, 근데 김치는 애지간한 사람은 다 담궈. 60명 다 담궈. 근데 그 중에서 명인이야. 김치의 맛이 어떻게 담궜을 때 가장 맛있더라. 선천적으로도 알지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어우러졌을 때 가장 맛있는 김치가 되더라. 근데 이 맛없는 김치조차도 씻어가지고 이 빨아가지고 야를 갖다가 양념을 어떻게 해가지고 야를 숙성을 시키고 어찌고 저찌고 양념을 바르고 어떻게 하고 쪄버렸더니 김치가 겁나게 맛있는 찜이 됐더라. 요렇게 바꿔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에서는 뭐요? 배추가 자랐어. 김치를 담그긴 담궜는데 맛이 겁나게 없었는데 찜으로 해갖고 겁나게 맛있어졌어. 그럼 여기에서는 고생이 있을 수가 있죠. 복이 없을 수가 있죠. 대박 터뜨릴 수가 있죠. 이렇게 연어릴 씨가 변화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자, 맛이 이거를 갖다가 그냥 대충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듣고 야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었을 때는 어쩌더라 뭐 신강이 어떻고 뭐 그냥 뭐 저기더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김치찌개의 맛집이야. 김치찌개의 맛집이야. 그래갖고 내 레시피를 딱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 레시피에 맞춰갖고 딱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손님이 그거를 갖다가 알고 와갖고 여기 진짜 명품 김치찌개야. 정말 맛있어. 싸고 맛있어. 막 그러면서 그냥 뭐 즐겁게 즐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치를 전혀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김치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어쩌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갖고 갈비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여기 김치찌개집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이거를 손님에 맞게 자, 내가 주인이야. 김치찌개 집이야. 근데 손님에 맞게, 비식재 관인에 맞게, 비경겁지한테는 정량을 준단 말이죠. 식신한테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한테는, 먹을 거에 있어서는 인성한테는 조금 덜 줘도 돼. 더 쫑쫑쫑 쓸어가지고, 예쁜, 애기 접시 같은 거, 막 특별한 접시 같은 거에다 담아가지고, 숟가락도, 맛집에 가보면 그러죠. 애기들 음식 따로 시킬 수가 있고 또 애기들 그릇 자체가 알록달록하니 막 그냥 캐릭터도 그려져 있고 막 거기다가 포크랑 숟가락을 따로 준단 말이죠. 애기 때문에. 근데 애기 거 음식은 조금 싸. 그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안 남을 수는 있어. 말하자면 재료비만 남을 수가 있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 애기를 못 먹일 것 같으면 이 집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한 맛집들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심리파 엄마 아빠만 맛있게 먹고 애기는 전혀 먹을 수가 없다. 어른들 음식이다. 그러면 애기에 맞게 짜장밥을 넣어놓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죠. 맛집들은 그런 센스가, 디테일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 분석 강의 하나만 보고 뭐 자꾸 막 이렇게 막 아닌 경우도 있다, 뭐 어쩐다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사주 연월일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편에서 읽겠습니다.